예,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그 상표권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즉, 소극적 효력의 제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이번에는 이제 그 상표권의 적극적 효력의 제한 가운데 그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타인의 그런 그 권리와의 관계, 지체상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극적 효력이 제한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상표 효력의 적극적 효력, 소극적 효력 때 다 설명드린 내용입니다만은 좀 더 자세하게 이 시간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상표법은 이제 상표권하고 다른 지식재산권하고의 권리관계가 이제 충돌이 됐을 때 그 적극적 효력, 즉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런 것이 제한이 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이제 나누는 게 타인의 어떤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 디자인권, 그다음에 저작권, 이런 거에 대해서 충돌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적극적 효력, 즉 사용할 수 있는 독점 사용권이 일정한 그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제 92조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규정한 것이 이 부정경제 행위 중에 타인 성과를 모용하는 행위, 즉 도용하는 거죠. 자기 것을 쓰는 거. 그래서 충돌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또 이제 제한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외에 최근에 이제 나온 판례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상표권과 타인의 상표권과 상표권이 충돌되는 경우, 그런 저촉되는 경우에도 그저의 동의 없이는 사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제한이 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보겠습니다. 특허권, 실용신용권, 디자인권은 하나의 성격이니까 하나로 묶어서 보고, 그다음에 저작권, 또 상표권, 그다음에 불량경쟁의 타인성과 모형행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문을 보면 이제 상표권자는 그 등록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 그 사용 상태에 따라 그 상표 등록 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지정상품 중 저촉되는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의 사용은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등록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92조 1항이 규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상표권자에는 전용사건, 혼사권자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 특허권자에는 신용신앙권, 디자인권, 여기에도 또 실용신앙권자, 디자인권자도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표권하고 특허권의 관계만 생각하시면서 조문을 잘 익숙해 놓으면 거기에는 전용사건권, 혼사권자, 또 실용신앙권자, 디자인권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출원됐느냐? 특허가 먼저 출원됐잖아요. 선출원 권리. 이런 것하고 충돌되는 경우에는 그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등록상표를 그 해당되는 저촉되는 지정상품에 사용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고, 동의 없이 사용하면 특허권 침해가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저작권과, 요번에는 이제 저작권과 상표권과 저작권이 이제 저촉되는 경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저작권은 뭐야? 출원 이런 거, 뭐 저작권 등록제도 있긴 하지만은 그런 거는 권리 발생 요건이 아니니까 그냥 저작권은 저작물을 완성한 때에 저작권은 발생하는 거니까 상표 등록 출원일 전에 출원된이 아니고 상표 출원 전에 발생한, 이렇게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상표권자는 그 등록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 그 사용 상태에 따라 그 상표 등록 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저촉되는 지정품에 대한 상표 사용은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냐고는 그 등록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상표권의 적극적 효력 범위, 즉 독점 사용권을 제한하는 규정일 뿐이지 소극적 효력 범위, 즉 사용금지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안 해요. 90조처럼 상표가 효력에 미치는 범위, 이것은 소극적 효력 범위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사용금지권. 근데 이것은 92조는 적극적 효력 범위, 이것을 제한하는 규정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상표권자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표권자는 자신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제3자를 상대로 상표 사용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게 판례입니다. 네,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갑은 저작권자야. 을은 상표권자야. 그러니까 캐릭터 도형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 이건 미술 저작물일 수가 있고, 이건 도형 상표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게 저작권이 먼저 발생했어. 출원 전에 이미 이것은 완성돼서 갑의 것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특허 실용 디자인의 경우에는 어떤 물품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때문에 그거 저축된 상품이 이렇게 한정이 돼 있는데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게 한정돼 있는데 저작권은 어때? 저작권 캐릭터라는 거 봐. 캐릭터는 물품이 한정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 이것을 의류에 쓰든 모자에 쓰든 뭐 완구에 쓰든 뭐 어떤 식품에 어린이용 식품에 쓰든 다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남의 도형 캐릭터를 막 헬로키티를 막 도형을 만약 쓴다고 쳐봐. 그럼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자의 동의를 얻어야 돼. 얻어야 되는데 얻지 않고 쓰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병이 이 등록상표에 유사한 상표를 써. 그런 경우에 을이 병한테 권리 행사를 해. 그런 경우에 병이 너는 갑의 동의 없이 쓰는 거 아니야. 넌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잖아. 근데 왜 나한테 사용금지 청구를 해?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침해를 본다는 거예요. 동의를 받는 문제하고 이 병이 침해에 성립되는 문제하고는 별개라는 거예요. 판례가. 그러니까는 적극적 효력 범위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사용금지권, 소극적 효력 범위까지 제한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92조 규정이. 그래서 이때는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타인의 저작권을 동의 없이 막 사용했어, 등록상표를. 근데 이제 불사용 누군가가 갑이 이제 아까 사례 따지면 을이라고 봅시다. 을이 그 도형상표를 이제 갑의 동의 없이, 저작권자인 갑의 동의 없이 사용했어. 그랬더니 을이, 그리고 병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을의 상표에 대해서 불사용 취소가 들어왔다고 쳐봐요. 그런데 을은 뭐야? 무슨 소리야? 나 썼어? 해가지고 증거를 냈어. 그랬더니 병이 뭐야? 너 갑의 동의 없이 썼잖아. 그건 적법한 사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불사용 취소가 돼야 돼. 이렇게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판례는 그건 적법 사용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 없이 사용해서 저작권 침해가 문제하고 상표법에 있어서 이게 사용으로 보느냐는 건 별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적법한 사용으로 봐야 된다 하는 게 판례예요. 이것도 이렇게 출제가 되었던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뻔한 얘기지만은 단순한 서적의 제호 이런 것은 이제 저작물로서 보호도 안 해주잖아요. 저작권법상. 만화 또보기 사건 최초의 사건이야 그게. 만화 저작물 제호 또보기 그거는 뭐야? 저작물의 제호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안 된다 하는 게 판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서작물의 제호는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제호와 동일도 유사한 상표 등록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썼다. 그때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남의 저작물 막 아무렇게나 그냥 베껴 써도 되는 거야? 영절화 사건,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얘기했잖아요. 어떤 저작물의 제호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떻게 돼? 자타상품 식별 표지로서의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뭐야? 저작물의 제호이기도 하지만 상표법상 상표이기도 하거든.
그 상표권에 침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등록이 안 됐다. 그러면 상표법상 침해는 아니겠지. 그렇지만 막 국내에 널리 알려졌다. 그러면 부경법상 그 상표를 침해한 거에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작물의 죄, 그건 문제 없대. 놔줘서 아무나 써도 돼. 그래서 유명한 뭐 영화 제목, 드라마 제목, 무슨 뭐 노래 제목, 막 이런 식으로 잡지 제목, 막 이런 식으로 막 쓸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제어들의 경우는 저작권자 동의 없이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거, 동의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처럼 이 법조문 92조 1항에는 뭐예요? 특허, 실권, 실용, 신앙권, 디자인권, 그리고 저작권의 경우에만 규정이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상표권과 상표권의 경우가 충돌되는 경우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2021년 3월 18일 전원합의체 판결이에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판시 내용을 봅시다. 핵심은 뭐예요? 상표권과 상표권이 저촉되는 경우 우리 상표법의 태도를 봤을 때는 지식재산권의 경우 서로 저촉이 되는 경우에는 선출원이나 또는 선발생자의 권리를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그자들의 동의 없이는 등록된 상표라도 사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상표권과 상표권이 저촉되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도 후출원 등록상표권자는 선출원 등록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후출원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동의 없이 사용하면 이것은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되는 거예요. 동의 없이 사용하면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또는 저작권 침해가 되듯이 이것도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되는 거예요.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적극적 효력 범위가 제한을 받는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걸 한번 문장으로 볼까요? 이 문장은 잘 외워놓으신다기보다 아무튼 숙제해 놓으시는 게 좋아. 1차든 2차든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자, 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표법은 저촉되는 지식재산권 상호간에 선출원 또는 선발생 권리가 우선함을 기본 원리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상표권 사이의 저촉 관계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상표권자가 상표 등록을 전에 등록된 타인의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아 이걸 후출원 등록상표라고 하고 선출원 등록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선출원 등록자의 동의 없이 이를 선출원 등록상표의 진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다면 후출원 등록상표의 적극적 효력이 제한돼요. 적극적 효력이 제한된다 그랬죠? 후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심결의 확정 여부 관계없이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한다. 이렇게 돼요. 중요한 것은 뭐야? 후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심결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침해가 성립한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럼 실제 있었던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 사건에서 나온 거예요. 데이터 팩토리. 사실관계를 한번 볼까요? 자, 원고는 도형 플러스 데이터 팩토리 상표를 구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 41위에 이런 것을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 이런 것을 이제 지정해 가지고 출원을 했어요. 그래갖고 2014년 12월 18일 날 상표 등록을 받았어요. 그리고 피고는 2015년 12월 18일, 그러니까 딱 1년 뒤네요. 1년 뒤에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그래갖고 컴퓨터 데이터 복구, 또 메모리 복구, 컴퓨터 수리 및 판매업 이런 것을 이제 영위를 하면서 데이터 팩토리라는 그런 상표를 이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고는 아마 처음엔 몰랐나 봐요. 한 6개월쯤 있다가 2016년 6월 13일쯤에 피고를 상대로
이거 상표권 침해다 해가지고 상표 사용 금지 청구소 또 손해배상 이런 거 해가지고 소를 제기를 했어요. 침해다 해가지고. 그런데 피고는 이제 소송 계속 중에 소송이 제기됐는데 그냥 자기가 더 출연한 거야. 어? 그래가지고 이제 구류에 이미지 및 문서 스캔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40일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설계 및 개발업 이런 식으로 출연을 했는데 이것이 등록이 어떻게 됐는지 됐어요. 난 이해가 안 가. 2017년 8월 8일 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원고가 이렇게 소를 제기한 거에 대해서 피고가 뭐라 했냐면은 우선 상표도 유사하지 않고 업종도 유사하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나중에 판결도 나오지만 이건 다 유사로 보는 거야. 그래놓고 뭐라 했냐면 최소한 피고 등록상표의 등록일 이후에는 등록상표권의 정당 사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이랬어요. 그래갖고 쟁점인데 이슈가 뭐가 된 거야? 이슈가 피고 등록상표의 등록 이후 피고 사용 표장의 사용이 후출원 등록상표의 사용으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부정되는지 여부야. 선출원 등록상표의 침해가 성립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는지 침해라고 봐야 되는지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판단은 뭐라 그랬냐? 아까 말씀드린 그 판례예요. 그대로. 이것은 상표권과 상표권에도 선출원 선발생 그 권리가 똑같이 적용돼서 누가 선출원에서 권리가 됐느냐. 근데 이제 아까 원고가 선출원 상표권자잖아요. 그래서 그자의 동의가 없이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피고의 후출원 등록 상표가 무효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여부에 상관없이 침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이제 그 논리가 나오는데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뭐 여기 보면은 상표권자는 상표권 독점하고 그 다음에 금지 청구 행사할 수 있고 또 서로 저촉되는 경우는 선출원주의에서 먼저 출원자에게 권리가 주어지고 또 후출원 등록상표는 타인 선출원 등록상표 유사하면 등록 거절되게 돼 있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먼저 출원자를 보호하도록 이렇게 법이 다 규정이 돼 있으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다른 디자인 특허나 실용신안이나 디자인이나 저작권이나 다른 경우도 봐라.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동의 없이는 못 쓰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이것은 이제 침해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하면은 침해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뭐라 그랬냐면은 그래서 종래처럼 후출원 등록상표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후출원 등록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권의 실시행위로서 이것은 사실은 사용행위인데 법원이 실시행위라는 표현을 썼어요. 선출원 등록상표와 종립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종립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선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는다 라는 종래 판례는 이것으로 폐기한다는 거야. 옛날에는 일단 등록이 됐기 때문에 유효한 것으로 추정해주고 그래가지고 쭉 쓰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침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싸워. 그래가지고 대법원까지 3년, 4년 질질 끌어. 그 사이에 재고품 다 없애고 판결 딱 나면 자기 등록은 무효 이렇게 판결이 나잖아요. 그때는 재고가 없는 거야. 그리고 원고는 재판은 이겼는데 더 이상 침해가 아니라니까 소송을 할 이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등록이 돼가지고 질질 끌으려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대법원이 이걸 경종을 내는 겁니다. 이제는 그게 무효 전이라도 뭐야? 침해라는 거야. 무효될 때까지는 침해가 아니다. 이런 것을 이제 그 판례는 폐기한다는 거예요.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앞으로 상표 등록할 때 이게 이제 뭐 조그맣게 사업하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 근데 뭐야?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막 물건 깔고 엄청나게 사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상표를 전공법에 의해 가지고 정확하게 유사관계문제 조사해 가지고 자기 상표가 딱 등록해서 무효될 그런 선등록 유사 상표가 존재하지 않도록 안전한 상태로 딱 만들어서 등록을 해야지, 뻔히 있는 거 알면서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싹 등록하는 게 그게 좋은 방법이냐? 옛날 같으면 이런 판례 있을 때는 뭐야? 좋은 방법일 수 있지. 일단 등록이 되면 당분간 쓰는 데는 안전하게 쓸 수 있으니까 무효될 때까지는. 그 무효될 것 같으면 그때 가서 재고 다 없애버리고 뭐 중국이나 어느 나라 다 재고 돌려 빼고 그래가지고 이제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뭐 앞으로는 그거 침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하셔야 돼. 상표조사 철저히 하고, 중요한 상표라면 철저히 하고, 그래가지고 유상표 체크해가지고 등록을 안전하게 받아서 안전한 권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 그러한 이야기고요. 이거는 뭐 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데이터 팩토리 케이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특허권, 실용시장권, 디자인권, 그 다음에 저작권하고 충돌 문제, 또 타인의 상표권하고 충돌 문제, 마지막으로 뭐 부정경쟁 행위에 있어서의 타인 성과 모용 행위,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 타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 동의받지 않고 쓰면은 뭐예요? 이런 것은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것은 부정경쟁 행위로, 아무리 쓴다도 나 등록상표 사용하는데 무슨 소리야? 부교법에 가면은 상표법 별도 기준에서 거기에 따른다는데 나 상표 등록된 사람이야, 써도 돼,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종래에는 이런 규정이 없을 때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뭐 안 된다는 거야.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동의 없이 쓰면 그런 부정경쟁 행위, 이게 부경법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상표는 원래 이제 등록을 이렇게 만약에 등록이 됐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등록은 뭐 부경법에서 사용만 금지시키면 뭐야? 등록도 없애버려야지. 그런 경우에는 그 타인 성과 모인데 그 타인 있잖아요. 그 상표는 권리를 가진 자는 그 등록일로부터 5년 내에 등록 무효 심판이 아니고 뭐야? 취소 심판을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 다르죠? 119조 1항 6호. 취소 심판을 언제? 5년 이내. 제책기간이 있어. 취소의 경우에 제책기간은 대개 3년인데 무효 심판은 5년이지만 요때 취소 심판은 제책기간이 5년이야. 특이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타인의 특허권 등하고 특허권이나 실용시장권, 디자인권 저촉되는 상표, 그때 등록 상표의 사용 적극적 효력 범위가 제한되고, 저작권하고도 제한되고, 상표권하고 저촉될 때도 제한되고, 타인 성과를 모용하는 경우에도 제한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등록상표 사용이. 이때 등록상표라는 거 있잖아요. 이때 등록상표의 경우에는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색채를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하면은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 인정되는 상표가 포함되는 거예요. 색채만 이렇게 달리하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이제 동일한 걸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여기 그런 것도 포함돼서 다 그때도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고, 다만 뭐야? 이런 특칙은 색채나 색채 조합만으로 된 등록상표, 순수한 색상표죠. 이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앞에서는 이제 90조의 소극적 효력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상표권 효력이 미치 않는 범위를 설명드렸고, 지금은 적극적 효력 범위의 제한 가운데서 타인의 지시재산권하고 저촉되는 경우 그자들의 동의 없이는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가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